표바코는 하 실장을 불러 차선택의 인적사항이 담긴 서류를 책상에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리며 표바코가 물었습니다. 하 실장, 이 차선택이라는 사람 지금 뭐하고 산다고? 녹즙 배달을 하고 있습니다. 태풍 상사 사무실에도 녹즙을 배달하러 다니는 것 같던데요. 표바코의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남편은? 가족은? 남편도 IMF로 실직 상태고요. 중학생 아들, 딸의 시부모님까지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6 식구요. 돈이 절실하겠군. 하 실장 접근해봐. 차용증만 찾아오면 뭐든 해주겠다고 해. 하 실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 며칠 후 하 실장은 차선택이 녹즙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선택이 무거운 카트를 끌며 힘겹게 걸어오자 하 실장이 다가갔습니다. 차 차장님,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습니까? 차선택은 하 실장을 알아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 실장님? 무슨 일이세요? 하 실장은 주변을 둘러보더니 차선택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곤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 차선택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차장님도 사정이 어려우시잖아요. 이건 그냥 약간의 성의입니다. 차선택은 돈 봉투를 보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돈 받을 수 없어요. 하 실장이 차선택의 손을 잡고 돈 봉투를 쥐어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장님, 우리 사장님이 찾으시는 게 있어요. 89년에 작성된 차용증 하나만 찾아주시면 됩니다. 태풍 상사에 있을 겁니다. 차선택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차장님도 아시잖아요. 태풍 상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차피 곧 망할 회사예요. 차장님 가족을 생각하세요. 중학생 자녀들 앞날도 생각하시고요. 차선택은 돈 봉투를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집에는 쌀이 떨어졌고 아들 학원비도 밀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약값도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강진영 사장님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하 실장은 그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차선택은 손에 쥐어진 돈 봉투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찢어진 증거. 그것 때문에 우릴 계속 괴롭혔던 거야? 한편 표바코는 사무실에 혼자 앉아 낡은 1989년 수첩을 꺼내 보고 있었습니다. 8월 페이지를 펼치자 찢어진 부분이 보였습니다. 증거를 없애고자 자신이 찢은 수첩이었습니다. 표바코는 그 찢어진 자리를 손가락으로 쓰다듬으며 이를 갈았습니다. 대위변제금 상환 확인서. 본인은 1989년 8월 16일 태풍 상사에서 당사 우리은행 어음 5억 원을 대신 변제하였음을 확인하며 본금의 전액을 표상선의 대표 표바코는 변제할 의무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변제기한 1990년 12월 31일, 지연시 이자율 10%. 담보물은 표상선. 채무자 표상선 대표 표바코. 표바코는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표바코의 회사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을 때 강진영이 나타나 5억 원을 대신 갚아줬던 그날을. 하지만 표바코는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아니, 갚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돈으로 표상선을 다시 일으켜 세웠고 지금의 부를 쌓았습니다. 차용증만 없으면 돼. 그것만 없애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야. 표바코는 수첩을 서랍 깊숙이 넣으며 하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 실장, 차선택은? 손이 움직이니 곧 마음도 움직일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태풍 상사 새 사무실에서 태풍은 아버지가 남긴 오래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989년 장부를 펼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이상한데. 8월 11일 금요일까지는 기록이 있는데 그 다음 페이지가 찢어져 있었습니다. 12일부터 17일까지 무려 6일치가 통째로 사라진 것입니다. 왜 찢어진 거지? 아버지가 실수로 찢으셨나? 태풍은 다른 장부들도 살펴보았습니다. 다른 곳은 틀린 부분이 있어도 두 줄 긋고 도장을 찍었지 찢어놓지는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 주임님께 내일 물어봐야겠어. 태풍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장부를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 찢어진 페이지가 앞으로 얼마나 큰 비밀을 담고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그날 밤 차선택은 태풍 상사의 녹즙을 배달하면서 몰래 사무실 곳곳을 살펴보았습니다. 서류함도 뒤져보고 책상 서랍도 열어보았습니다. 하지만 차용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강진영 사장님, 차용증을 어디에 두신 거예요? 차선택은 장부를 보다가 89년 8월 부분이 찢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혹시 이게 표바코가 찾는 증거와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차선택은 주변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그 찢어진 페이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찢어진 부분 아래 페이지에 희미하게 눌린 자국이 보였습니다. 위에서 강하게 글씨를 쓴 흔적이 아래 페이지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필사해야겠어. 차선택은 종이를 대고 연필로 문지르듯 그 흔적을 떠냈습니다. 그러자 표상선, 5억, 대위변제 같은 단어들이 희미하게 나타났습니다. 차선택은 이것만으로도 중요한 증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선택은 이걸 표바코에게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대신 장부의 다른 페이지, 8월 11일 페이지를 조심스럽게 찢어 자신의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이건 나중에 태풍이에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후 차선택이 녹즙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운 주차장에서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차선택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표바코였습니다. 차용증 찾았어? 사장님. 저는. 표바코는 차선택을 차에 밀어붙이고 목을 눌렀습니다. 차선택은 숨이 막혀 끙끙거렸습니다. 내 차용증. 그것 하나 못 찾아? 돈은 받아먹고. 정말. 없어요. 제가 찾아봤는데. 표바코는 차선택을 더 세게 누르며 이를 갈았습니다. 좋아. 일주일 더 줄게. 그때까지 못 찾으면 내 남편 일자리고 뭐고 다 날려버릴 거야. 내 자식들도 학교 편하게 못 다닐 거고. 알아들었어? 차선택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표바코가 차선택을 밀쳐내자 차선택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차선택은 방에 혼자 앉아 고민했습니다. 손에는 표바코가 준 돈 봉투가 있었고 가방에는 자신이 찢어온 장부 페이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사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선택은 강진영 사장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풍이의 밝은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의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밀린 생활비, 학원비, 약값. 조금만 기다려요. 때가 되면 제가 꼭 태풍이한테 진실을 말할게요. 한편 태풍은 사무실을 이전하고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도 매일 계산기를 두드리며 자금 사정을 확인했는데요. 신문 한 면에 큼지막하게 실린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부, 정보와 IT 산업을 국가 생존 전략으로 지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태풍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거다. 앞으로 세상은 컴퓨터로 움직일 거야. 그날 오후 태풍은 배송중 대리를 불렀습니다. 대리님, 내일 시간 좀 되세요? 예, 왜요 사장님? 용산 전자상가 한번 가보려고요. 세운 상가랑 낮은 상가도 둘러보고. 이야, 좋죠. 그런데 가면 제가 눈이 반짝이거든요. 다음 날 두 사람은 정말로 오랜만에 들뜬 마음으로 멋을 한껏 부리고 선글라스를 쓰고 흔들흔들 어깨춤을 추며 시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세운상가, 낮은상가에는 없는 게 없었고 그 속에서 태풍은 유난히 키보드 앞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컴퓨터는 비싸니까 아직 대중화되긴 힘들겠죠. 하지만 학교, 관공서, 병원 거기서 다 쓸 장비가 필요할 거예요. 배송중은 키보드를 두드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삼보 컴퓨터 제품 괜찮네요. 코닉스보다 단가는 비싸지만 키감이 좋아요. 그래요.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죠. 한번 납품 잘못하면 신뢰는 끝이에요. 우리는 제대로 가야 해요. 오늘따라 두 사람은 쿵짝이 잘 맞았습니다. 회사로 돌아온 뒤 태풍은 흰색 키보드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고마진 과장이 먼저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확히 뭐 하자는 건데요? 태풍은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죠. 국가 사업이에요.
전자정보 시스템 구축. 지금 나라가 IT로 다시 일어서려 하고 있어요. 키보드와 마우스, 우리가 그걸 해야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구명관 이사님이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이건 그분 전문이잖아요. 태풍은 한참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풍은 오미선과 함께 구명관 이사를 찾아갔습니다. 조달청 키보드 입찰을 준비하려면 구명관 이사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구명관의 집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부인이 나왔습니다. 구 이사님 계신가요? 부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이상한 교회에 빠져서 집을 나갔어요. 제발 우리 남편 좀 구해주세요. 어디 계신지 알려주시겠어요?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교회 주소를 메모지에 적어주었습니다. 주소를 찾아간 태풍과 오미선은 낡은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어둡고 습했습니다. 안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십 명이 일제히 외치는 소리, 북소리, 그리고 누군가의 열변. 태풍과 오미선은 조심스럽게 예배당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수십 명의 신도들이 앉아 있었고 단상에는 하얀 양복을 입고 빨간 꽃을 단 젊은 교주가 열변을 토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종말이 다가옵니다. 어둠의 왕이 곧 오실 겁니다. 우리만이 구원받을 것입니다. 신도들이 일제히 외쳤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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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태풍은 신도들 사이에서 구명관 이사를 발견했습니다. 구명관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높이 든 채 온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땀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입술은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써주소서. 구명관의 몸이 마치 전기가 흐르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어깨가 들썩이고 팔이 흔들리고 온몸이 진동했습니다. 그의 눈은 감겼다 떠지기를 반복했고 입에서는 알 수 없는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쿠루루루. 아, 주여. 오미선이 태풍의 팔을 붙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저거 정상이 아니에요. 교주가 단상에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신앙 없는 자들의 입은 흙으로 막으리라. 피 묻은 자들은 회개해야 한다. 진실의 불이 오기 전에 우리만 남을 것이다. 신도들이 더 크게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구명관도 함께 외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이 없었습니다. 오미선이 뒤에서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이사님, 이사님. 하지만 구명관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태풍이 좀 더 크게 불렀습니다. 구명관 이사님, 저예요. 태풍이에요. 그 순간 구명관이 벌떡 일어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태풍과 오미선을 보자 구명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만 좀 해. 가라고. 제발 날 내버려둬. 구명관이 손가락질하며 소리를 지르자 단상의 교주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태풍과 오미선을 쳐다보았습니다. 저들을 내보내라. 우리 교회를 방해하는 자들이다. 교주의 명령에 건장한 남자 4명이 양쪽에서 나타나 태풍과 오미선에게 다가왔습니다. 나가세요. 여긴 신도들만 있을 수 있습니다. 태풍이 손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이사님, 정신 차리세요. 저 태풍이에요. 강진영 사장님 아들. 구명관이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듣기 싫어. 가라고. 난 이제 새로운 길을 찾았어. 남자들이 태풍과 오미선을 붙잡았습니다. 태풍이 발버둥쳤습니다. 이사님, 우리 아버지 생각하세요. 아버지가 이사님을 얼마나 믿으셨는데요. 그 말에 구명관이 잠시 움찔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개를 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진영아, 미안해. 난 이미 길을 잃었어. 오미선이 소리쳤습니다. 이사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주가 단상에서 소리쳤습니다. 저 사탄의 종들을 당장 내보내라. 남자들이 태풍과 오미선을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태풍은 끝까지 저항했습니다. 이사님, 이사님. 밖으로 내쳐진 태풍과 오미선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미선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사장님, 이사님이 저렇게 되시다니. 태풍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둘 수 없어. 오주임님, 우리 다시 들어가요. 하지만 사장님, 저 사람들이. 상관없어요. 이사님을 꼭 데려와야 해요. 태풍과 오미선은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창문이 하나 보였습니다. 태풍이 창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보니 예배당 뒤쪽이었습니다. 오주임님, 여기로 들어가요. 둘은 조심스럽게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는 아직 진행 중이었습니다. 교주는 더욱 격렬하게 연설하고 있었고 신도들은 황홀경에 빠진 듯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태풍과 오미선은 벽을 타고 구명관이 앉은 곳으로 다가갔습니다. 구명관은 여전히 눈을 감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태풍이 구명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이사님, 저예요. 같이 가요. 구명관이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멍했습니다. 이사님, 정신 차리세요. 여기서 나가야 해요. 구명관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난 여기 있어야 해. 구원받아야 해. 그때 옆에 있던 신도가 태풍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저기요. 또 침입자가 왔어요. 교주가 날카롭게 외쳤습니다. 감히 신성한 예배를 방해하다니. 저들을 잡아라. 남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태풍은 재빨리 구명관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사님, 빨리 가요. 구명관이 저항했습니다. 놔줘. 난 안 가. 오미선이 반대편에서 구명관의 다른 팔을 잡았습니다. 이사님, 제발요. 우리 믿으세요. 남자들이 가까워졌습니다. 태풍은 구명관을 억지로 끌고 창문 쪽으로 달렸습니다. 구명관은 계속 저항했습니다. 놔줘. 내가 여기 있어야 한다고. 태풍이 구명관의 얼굴을 붙잡고 똑바로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이사님, 우리 아버지 강진영.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어요? 회사는 사람 믿음으로 굴러간다고 하셨잖아요. 이사님도 그렇게 믿으셨잖아요. 그 순간 구명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진영이가. 아버지가 지금 이사님을 보시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친구를 이렇게 버려두고 가시겠어요? 구명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진영아. 미안해. 남자들이 바로 뒤까지 왔습니다. 태풍은 구명관을 창문 밖으로 밀어냈고 오미선도 뛰어내렸습니다. 태풍도 재빨리 뛰어내렸습니다. 빨리 뛰어요. 세 사람은 어둠 속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남자들이 쫓아왔지만 골목길을 빠져나가 택시를 잡아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구명관은 숨을 헐떡이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오미선이 구명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님, 이제 괜찮아요. 우리가 모셔왔어요. 구명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아,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쳤었어. 태풍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사님, 이제 다시 시작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태풍은 구명관 이사를 새 사무실로 데려왔습니다. 구명관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벽에 걸린 강진영과의 오래된 사진이 보였습니다. 진영아, 내가 자네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네. 구명관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태풍도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사님, 아버지는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이사님이 돌아오신 것을. 구명관은 사무실 한쪽에 있는 화초를 보았습니다. 이나는 싱가포르의 거래처에서 선물 받은 건데 그런 귀한 난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겠어. 자신이 몰래 와서 물을 주던 화초였습니다. 꽃봉오리가 크게 맺혀 있었습니다. 이 화초들, 내가 키운 거구나. 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사님이 계속 오셔서 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이사님이 아직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것을요. 구명관은 화초를 쓰다듬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화초에서 하얀 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진영아, 봤지? 꽃이 피었어. 우리가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신호야. 태풍이 구명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사님, 같이 가요. 태풍 상사를 다시 일으켜요. 구명관은 한참을 울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태풍아, 나한테 시간을 조금만 줘. 내가 버린 일들을 정리하고 올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돌아올게.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이사님. 구명관은 일어서서 사진 속 강진영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았습니다. 진영아, 이제 내가 내 아들을 제대로 도와줄게. 약속한다. 며칠 후 구명관 이사는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태풍 상사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일어섰습니다. 오미선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사님을 맞이했고 배송중 대리와 고마진 과장도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이사님, 정말 오셨어요. 그래, 내가 돌아왔다. 이제 제대로 일 좀 해보자고. 구명관은 태풍이 준비한 입찰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국가표준장비 선정회의 구먼. 외국인들도 기술자문단 국제표준 검증으로 참여한다니 투명한 거래가 되겠군. 나한테 맡겨. 이사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태풍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조달청 입찰 당일 표현주는 앞자리에 앉아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표현주는 뒤에 앉은 태풍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강태풍, 아직도 포기 안 했어? 이번엔 가격으로 승부가 날 거야. 우리가 얼마나 싸게 냈는데. 태풍은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는 구명관 이사가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입장하며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표상선부터 제품 시연을 해주시겠습니까? 표현준이 나서서 키보드를 설치했습니다. 심사위원이 탁건해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이 아주 저렴하네요. 기능도 문제없고요. 표현준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대량 생산으로 단가를 최대한 낮췄습니다. 조달청 예산을 생각하면 저희 제품이 최선입니다.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태풍은 가슴이 조마조마했습니다. 하지만 구명관 이사는 침착했습니다. 이제 태풍 상사 차례입니다. 구명관이 천천히 일어나 키보드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키보드는 단순한 입력 장치가 아닙니다. 한글 입력에 최적화된 인체공학적 설계입니다. 심사위원이 타건해 보았습니다. 기역, 니은, 나. 부드러운 타건감이 느껴졌습니다. 오, 손끝이 정말 편하네요. 구명관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서 쓰기 때문에 미음, 니은, 이응 같은 자주 쓰이는 자음의 반발력을 조정했습니다. IMF 이후 공무원분들이 밤새 문서 작업으로 고생하시잖아요. 그분들의 손가락이 덜 아프길 바라는 마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이 타건해보며 감탄했습니다. 이건 정말 다릅니다. 기술력이 느껴지네요. 표현준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습니다. 감성파리로 납품이 되면 세상 모든 회사가 시인이죠. 결국 중요한 건 가격 아닙니까? 태풍이 조용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감성도 기술입니다. 우리는 손끝의 차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손끝이 이 나라의 문서를 지탱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심사위원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태풍 상사. 국산 기술 기반의 인체공학적 키보드. 이게 진짜 조달입찰의 의미죠. 표현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깐만요. 가격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예산을 생각해야죠. 심사위원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품질과 기술력이 더 중요합니다. 이번 조달청 키보드 납품 업체는 태풍 상사로 결정되었습니다. 1만 개 계약금 3억 원입니다. 사무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미선이 눈물을 흘렸고 배송중 대리는 뛰어올랐고 고마진 과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구명관 이사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영아, 봤지? 내 아들이 해냈어. 정말 훌륭하게 해냈어. 표현주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밖에서 바로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졌어요. 강태풍한테. 표박후의 차갑고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3억짜리 계약을? 네. 너 이놈의 자식 회사 말아먹을 작정이야?
이번에는 강태풍을 꼭 이긴다고 큰 소리 치더니 나와의 약속을 못 지켰으니 돈도 차도 네가 가진 거 다 내놓고 나가. 꼴도 보기 싫어. 아버지 심사위원들이 기술력이 어쩌고 해서. 시끄러, 그걸 변명이라고 하는 거야? 표바코는 전화를 끊고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하 실장이 놀라 물었습니다. 사장님 어쩌시겠습니까? 태풍 상사가 잘 되는 꼴은 눈뜨고 볼 수 없지. 차 선택을 더 강하게 압박해. 당장 차용증을 찾아내야 해. 강태풍이 승승장구하기 전에 꺾어놔야 한다고. 여러분,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태풍 상사의 대역전이 시작됩니다. 그날 밤 차선택은 태풍 상사가 입찰에 성공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녹즙 배달을 하면서 태풍에 환한 웃음을 보았습니다. 구명관 이사도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태풍 상사 가족들이 다 모였네. 나만 빼고. 차선택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도 그 자리에 있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노마진 과장이 문을 열고 차선택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차 차장 얼른 와서 짜장면 같이 먹어. 얼른 앉아. 내 것도 있어? 우리 이렇게 앉아서 짜장면 먹는 거 얼마만이야. 그때가 참 좋았는데. 차선택은 이 시간이 즐거우면서도 표바코의 협박이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표바코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거칠었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 차용증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표바코가 차선택을 벽에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장부라도 가져와. 89년 8월 장부. 그것만 있어도 돼. 차선택은 그 순간 품속에 숨겨둔 장부 페이지를 떠올렸습니다. 하지만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틀 안에 뭐든 가져와. 안 그러면. 표바코는 협박하듯 차선택의 목을 손가락으로 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차선택은 방에서 숨겨둔 장부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8월 11일의 기록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페이지가 아니라 찢어진 부분에 대한 기억이었습니다. 강진영 사장님이 표바코에 5억 원을 대신 갚으셨어. 그런데 표바코는 그 돈을 갚지 않았어. 차선택은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선택은 태풍 상사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장부 페이지가 들려 있었고 가슴에는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간 차선택을 보고 태풍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차장님, 어서 오세요. 차선택은 태풍을 보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태풍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차선택은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오미선과 구명관 이사, 배송중 대리, 고마진 과장 모두 놀라서 차선택에게 다가왔습니다. 차장님 진정하세요. 무슨 일이에요? 구명관 이사가 차선택의 어깨를 두드리며 물었습니다. 차선택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내가 돈을 받았어. 표바코한테. 모두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표바코가 나한테 돈을 주고 차용증을 찾으라고 했어. 태풍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차용증이요? 그래. 89년에 강진영 사장님이 표바코 사장님의 어음을 대신 갚아주고 받은 차용증. 구명관 이사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뭐? 진영이가 표바코 어음을 대신 갚아줬어? 네. 5억 원이었어요. 제가 장부를 보다가 알았어요. 차선택은 가방에서 찢어온 장부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보관하고 있던 8월 11일 장부예요. 그 다음 페이지들이 찢어져 있었는데 저는 찢어진 부분 아래에 눌린 흔적을 봤어요. 표상선 5억 대위변제라는 글자들이요. 구명관 이사가 장부 페이지를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이건 결정적 증거야. 태풍이 물었습니다. 이사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태풍아, 내 아버지가 표바코를 살린 거야. 5억 원을 대신 갚아줬어. 그런데 표바코는 그 돈을 갚지 않았고 오히려 그 돈으로 표상선을 키운 거지. 태풍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럼 표바코가 우리 아버지를 배신한 거네요? 그래. 은혜를 원수로 갚은 거야. 차선택이 말했습니다. 태풍아, 저 정말 미안해. 내가 돈이 너무 필요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해서.
표박호 그놈이 준 돈을 받았어. 하지만 이 장부는 줄 수 없었어. 강진영 사장님을 생각하면, 회사를 살려보려 애쓰는 태풍이 너를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그걸 갖다 줘. 차선택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은 차선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장님 괜찮아요. 차장님이 결국 올바른 선택을 하셨잖아요. 하지만 나는 한때라도 배신을 생각했어. 아니에요. 차장님은 끝까지 우리 편이었어요.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주셨어요. 오미선도 차선택을 안아주었습니다. 차장님, 이제 표박호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차장님을 지켜드릴게요. 구명관 이사가 말했습니다. 차 차장, 이제 다시 돌아와. 모든 걸 잃고 내 자신까지 잃어 더는 갈 곳이 없을 때 난 사이비 종교에 빠졌지. 가족까지 모두 버리고 그런 나를 구해준 게 미선이와 태풍이야.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함께라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 그러니 돌아와. 우리 가족이 완성되는 거야. 차선택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태풍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차장님은 우리 태풍 상사의 소중한 가족이에요. 배송중 대리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드디어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요. 고마진 과장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새 출발이네요. 진짜 차용증을 찾아서. 하지만 구명관 이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풍아, 이 장부 페이지도 중요하지만 진짜 차용증을 찾아야 해. 이것만으로는 법적으로 약할 수 있어. 태풍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차용증을 어디에 숨겨두셨을까요? 그게 문제야. 진영이는 중요한 서류를 어디에 보관했을까? 차선택이 말했습니다. 사장님은 중요한 서류는 항상 특별한 곳에 보관하셨어요. 사무실도 아니고 집도 아닌. 오미선이 번뜩 떠올랐습니다. 은행 금고. 사장님이 은행 금고를 하나 가지고 계셨어요. 구명관 이사가 손뼉을 쳤습니다. 맞아. 진영이가 우리 은행에 금고가 있었어. 거기에 중요한 서류를 보관한다고 했어. 태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 가봐야죠. 하지만 차선택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표박호도 그걸 알면 어떡해요? 금고를 먼저 털어갈 수도 있어요. 구명관 이사가 말했습니다. 그럴 순 없어. 금고는 본인이나 법정 상속인만 열 수 있어. 표박호는 손댈 수 없지. 태풍이 결심했습니다. 좋아요. 내일 아침 은행 문 열자마자 가요. 우리 모두 같이. 그날 밤 태풍 상사 가족들은 사무실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차선택도 녹즙 아줌마 옷을 벗어던지고 자신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구명관 이사는 벽에 걸린 강진영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진영아, 내가 남긴 마지막 증거를 우리가 찾을 거야. 그리고 표박호의 죄를 밝혀낼 거야. 오미선이 차를 내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이 다 모였으니 뭐든 할 수 있어요. 배송중 대리가 컴퓨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데이터 정리 다 했어요. 고마진 과장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저도 법적 절차 알아봤어요. 상속인이면 문제없이 열 수 있대요. 차선택은 조용히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태풍아, 내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해. 태풍이 차선택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차장님, 우리가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서로 용서하고 함께 가는 거예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풍 상사의 불빛이 어둠 속에서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태풍 상사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구명관 이사, 오미선 주임, 고마진 과장, 배송중 대리, 그리고 차선택 차장까지. 강진영 사장이 만든 가족이 완전히 다시 모인 것입니다. 내일은 은행 금고를 열어 진짜 차용증을 찾을 날입니다. 표박호의 배신을 밝힐 결정적 증거를 찾을 날입니다. 태풍은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아버지, 내일 꼭 찾아낼게요. 아버지가 숨겨두신 진실을요. 그리고 표박호의 죄를 세상에 밝힐게요. 과연 은행 금고에는 정말 차용증이 있을까요? 아니면 강진영 사장이 다른 곳에 숨겨두셨을까요? 표박호는 이 사실을 알고 방해하지 않을까요?
태풍 상사 가족들은 무사히 차용증을 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회에서 만나요. 구독,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